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20년 1월 4일 토요경마 고부당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빡빡한 편성이 펼쳐집니다. 해마다 겨울 시즌에 특히 휴장을 전후해서 대박 배당이 터져 왔는데요.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에서 14마리 뛰는데 인기 14위 파트 어게인이 대가리 치면서 대박 배당으로 마무리를 졌는데요. 자, 이번 주 서울 경마 편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주 휴장이었고 이번 주에 칼을 갈고 나오는 이 복병들이 드글드글한 그런 판때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가급적 승부는 두둑한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와 마지막 13경주입니다. 5, 7, 9, 10, 10셋 5, 7, 9, 10, 10셋 승부 경주 준비해 주시고 이 11경주는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역시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처인데요. 현장 변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갑니다. 그래서 11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체크 주시고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 5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와 마지막 13경주 메인 승부 경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보여준 액면은 4번마 다행이다가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몰에 대한 반응도 나쁘질 않았고요. 오늘 4번 게이트 잘 뽑았습니다. 아마도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7번마 왕인행차도 데뷔전에서 의외로 돌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10월 25일 주행심사 내용은 또 상당히 좋았거든요. 선두권 외곽에서 비비면서도 끈기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초반 선행을 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7번 왕인행차도 인기마로 팔릴 것이고 12번 마이 멤버라는 마필도 데뷔전에서 모래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발전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번 마이 멤버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안쪽 게이트 3번마 바벨이라는 마필도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월 16일 데뷔전에서 보니까요, 이 중위권 외곽을 돌았는데 사콘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갑자기 이 외곽으로 사행하는 악벽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후미권까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탄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마필은 모래를 맞지 않아야 더 뛰는 스타일이죠. 11월 1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선두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타야 되는데 직전에는 말을 잘 못 탔던, 실전 적응력이 부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실전 경험 마쳤고요. 안쪽 게이트 뽑았는데 7번이 선행을 하던 4번마 다행이다가 선행을 하던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선이 바짝 붙여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마 바벨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기마로서는 4번, 7번, 12번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3번마 바벨 배당가치 높은 마필은 3번마 바벨이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C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박우릉기수 10번마 럭셔리 캡틴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편성입니다.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 그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어요. 직전에도 편성은 굉장히 약했는데 오늘도 약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10번마 럭셔리 캡틴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직전까지 마지막 끝걸음의 여력감은 전혀 없었거든요. 거의 뭐 쥐어짠 그 느낌인데 이게 뭐 발주가 월등하게 빠른 마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번 럭셔리 캡틴을 여기서 강축으로 믿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좀 고민이 됩니다. 늘어난 부담 중량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5번마 안양 제기어가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 끝걸음의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300 첫거리는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6번마 테라스피드는 직전에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정말 열심히 타고 깨진 거거든요. 편성도 강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 전에 10월 6일 날 뛰는 내용을 보면 또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7번마 러피언 파크도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 것 같아요. 9월 29일 날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수가 없어서 깨진 거죠. 약간 좀 기립하면서 등자가 빠지면서 다시 끼우는 그 과정에서 초반 전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던 복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러피언 파크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런 인기마 외에도 주목해야 될 복병마가 또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두 마리를 강민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어요. 11번 로열 축복은 직전 경주에서 열심히 타고 깨지긴 했는데 착차는 거의 없이 끈기를 보였고 늘어난 13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전에 10월 12일 날은 인기마로 팔렸을 때 꺾었어요. 왜냐하면 12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안 나온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고 9월 21일 날은 점프 늦바라고 막 짜부대고 그러면서 제대로 전개가 풀리지 못했던 내용이잖아요. 11번 로열 축복은 최근 복귀가 잡혀 있는 겁니다. 12번만 시선 집중도 마찬가지예요. 11월 9일 경주에서 3차까지 왔을 때에 그때 상대들이 좀 너무 강했어요. 앞서서 따랑으로 끝나는 편성에서 혼자 뚝심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 경주행이 나쁘질 않았기 때문에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앞선이 강한 편성에서는 안 돼요. 하지만 언제든지 앞선이 뭉개진다. 그러면 여지없이 날라올 마필이 12번 시선 집중이죠. 그래서 이런 두 마필 11번 로열 축복이나 12번 시선 집중이나 추위권에서 이 두 마리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레이스로 봅니다. 그래서 인기마는 10번, 5번, 6번, 7번 이런 게 인기마로 팔려요. 그런데 11번 로열 축복과 12번 시선 집중도 여기서는 배당가치 충분한 복병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1착 상금이 2200만원인데요. 5군에 해당하는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 2번마 백산 썬더가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11월 2일 날 데뷔전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진 마필,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는 12.9배짜리를 적중을 했어요. 근데 충마를 놓고 가진 않았고 충마를 레이디 켈리를 놓고 들어갔던 경주였죠. 그러면서 12.9배짜리를 적중을 했는데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겁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마 백산 썬더가 다시 한번 인기 1위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강민은 조금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검증은 좀 더 필요하다. 경주거리가 130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11월 2일 날 데뷔전 뛰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뭐 능력이 대단한 그런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백산 썬더는 1300 첫거리 도전에서 인기 1위로 팔린다. 충막감이라고 보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두 마리가 있고요. 1번마 럭키 소포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1번마 럭키 소포가 일단 12월 13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요. 뭐 상당한 여력감이 있습니다. 결승선 통과할 때는 뒤를 돌아보고 그냥 꾹 누르고만 들어가요. 능력마의 포스를 유감없이 보여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9월 27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그때 1분 4초 3의 기록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주행 불량기를 보였거든요. 초반에 선행을 갈 수 있었는데 내주고 쫓아갑니다. 근데 사코너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갑자기 그냥 외곽을 기대면서 바깥 펜스로만 돌아요. 바깥 펜스로만. 바깥 펜스로 크게 돌면서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또 끝걸음이 살아있어요. 날카롭게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럭키 소포는 능력은 대단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모래를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력의 기복을 볼 수 있는데 1번 게이트를 딱 뽑고 나오는 거죠. 2번마 백산선더가 스피드가 있긴 합니다만 1번마 럭키 속포가 초반 선행력은 더 빠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번마 럭키 속포가 단독 선행을 하면 1300도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능력마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마 럭키 속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8번마 스피드 댄서는 직전 1300m 경주 거리였는데 5착을 오긴 했는데 2착 싸움에서 착차는 거의 없었어요. 1300 경주 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덜 팔릴 것 같은데 먼노기수예요. 요거는 반드시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럭키 속포를
데뷔전부터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뭐 2번 백선선도도 좋지만 8번만 스피드 댄서까지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관심만은 1번마 럭키 석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암말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인데요. 1착 상금이 3,300만원입니다. 4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 의지를 보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비루투스가 보여진 액면상 배당벌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승군전에도 무난하게 입상을 했고요. 10월 26일 날은 뭐 안 빠진다, 이거는 뭐 강대가리다 확신을 했죠. 강축으로 세워놓고 11.6배짜리를 압축 막건 적중했습니다. 그때 당신 선행을 나서면서 한 바퀴 돌았고, 직전에는 선입으로 쫓아가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8번 비루투스는 최근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배당벌에 머리로 팔리는데, 그런데 이걸 강축으로 놓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직전에 같이 졌던 마필이 싱그러운 타임이거든요. 지금 1번 게이트 있잖아요. 근데 이 싱그러운 타임과 비루투스가 지금 2착 6착을 했는데 착차가 거의 없어요. 우당탕탕 뭉쳐 들어왔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비루투스는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최적 꽃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인데, 오늘은 8번 게이트 밀렸고 부담정이 2kg가 들었어요. 반면에 1번만 싱그러운 타임은 직전 경기에서 외곽 삽질만 했는데 착차는 거의 없고, 오늘은 1번 게이트 들어왔고 1kg밖에 부담적이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번 싱그러운 타임과 8번 비루투스 이 두 마리를 비교를 해보면 조건 자체는 1번 싱그러운 타임이 굉장히 좋아진 거잖아요. 이 싱그러운 타임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 초에 강민이 이 방송 통해서 승부로 때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106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 키노브 캠프와 동반 입상했을 때에. 그래서 이 싱그러운 타임은 데뷔 초부터 좀 관심을 두고 살펴봤던 녀석인데요. 오늘 1번 게이트면 뭐 당연히 이번 배팅권으로 가져갈 마필이고요.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 뭐 고배당도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5번마 마샤, 참 이거 강민이 계속 좀 째려보고 있는데, 11월 3일 경주에서 인기 6위였을 때도 요거를 노렸는데 이거를 축으로 놓고 가지 못하면서 적중이 실패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1300m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11월 3일 경주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올 때 그 탄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5번마 마샤가 오늘 이편성에서 1300m에서는 충분히 좀 배당을 낼 수 있는, 배당도 아닐 것 같아요. 한 인기 5위 정도 될 것 같으네요. 5번마 마샤는 계속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8번마 비루투스가 되겠습니다만, 1번마 싱그러운 타임도 직전 이상의 걸음을 분명 띄워줄 수가 있겠고, 5번마 마샤는 당일 현장에서 마체중이 조금 늘어서 나온다면은 좀 더 좋은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만 5번마 마샤까지 고배당으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700m 별정 비용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토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혼전 편성인데요. 강민의 관리 마필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 윤태혁 기수의 6번마 퍼스 썬더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이 퍼스 썬더는 강민의 관심 마필입니다. 11월 17일 경주 기억이 나시죠? 강민이 이 방송을 통해서 고배당이 터지면 두 마리다. 골드파크와 퍼스 썬더다. 이 두 마리를 고배당 관심마로 딱 두 마리만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두 마리가 손붙잡고 들어온 게임이에요. 11월 17일. 그러면서 복승식이 62배, 상승식 159.7배짜리 고배당을 주력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에 12월 14일 경주에서는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완전히 잘랐어요. 완전히. 이 퍼스 썬더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에는 완전히 잘라버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만 퍼스 썬더가 이번에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글쎄요, 이거 축마로
놓고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8번마 그린파크는 직전에 인기 10위였던 마필. 이거를 고배당으로 가져갔는데, 주력 막건으로 가져갔는데 3착에 머물렀어요. 좀 아쉬움 남았던 내용인데 1700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11번마 대길이는 8월 17일 경주 1700에서 입상했을 때 그 경주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처음에 선행마 외곽을 막 갖다 비비다가 결국 선행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1700을 도른 거예요. 모래를 맞지 않아야 더 뜁니다. 직전에도 모래를 맞지 않으려다가 외곽을 돌다 깨진 내용이고, 오늘 여기서 편하게 앞선을 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6번, 8번, 11번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런 인기마 외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할 복병마가 3마리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고배당 충마를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1번마 챔프킨이 이제 출전주기 정상으로 왔어요. 직전에는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김정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승선까지 왔는데 착차가 거의 없어요. 2차가 했던 비앙카와는 거의 뭐 착착 없이 뭉쳐왔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챔프킨은 이제 출전주기 정상으로 왔어요. 1번 게이트 뽑았고,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 챔프킨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 강민이 놓고 때릴 고배당 충마 있어요. 고배당 충마를 놓고 1번마 챔프킨의 주력으로 때릴 겁니다. 1번 챔프킨은 고배당 복병마를 놓고 고배당 복병으로 복대복 막거를 주력 승부로 때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강민이 여기서 놓고 때릴 마필은 최근 경주에서 강민이 계속 고배당을 때려보고 있는데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는, 좀 어찌 표현하면 뭐 한이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한이 맺힌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 놓고 때려야 됩니다. 무조건 놓고 때릴 겁니다. 인기 순위에서 한 7위권, 8위권 될 것 같아요. 직전 경주, 그전 경주 내용 있게 사인 있게 깨진 마필, 강민의 고배당 충마 놓고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5경주는 인기마에 연연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인기마와 동반 입상하더라도 중고배당은 충분히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만, 인기마가 모조리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뭐 만세를 불러야 되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고, 배당판도 은근히 혼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쪽에도 2번마 만세가 10월 27일 경주에서 자력 고배당을 터뜨린 거거든요.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추임력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에는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이게 인기 1위로 팔린 거예요. 승군전에 인기 1위로 팔린 마필입니다. 근데 막상 뛰어보니까 거리가 너무 짧아요.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뭐 바닥을 쓸어버렸는데 결국 재결에 불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그렇게 못 됐냐 그랬더니, 이게 뭐 경주거리가 400이 늘어났고 승군전이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근데 강민이 볼 때도 그래요. 뭐 특별하게 말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17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전혀 보이질 못하더라. 2번마 만세, 오늘도 1700 경주거리에 나오는데 글쎄요,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외곽의 11번은 킹스 캐리지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뭐 완전 풀빵으로 깨져버리더라고요. 편하게 선행을 했어요. 2번 게이트에서. 그 뭐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갔는데 외곽에서 막 넘어가려는 마필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압박을 받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끝걸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1700을 전혀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오늘은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근데 또 인기마로 팔리죠. 이게 앞선에 간다고. 이런 1700에 대한 좀 짧은 느낌이 있는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면 못 믿는 거죠. 이거는. 6번마 금화수프림은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습니다. 1700에 대해서 거리 적응력도 무난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이 백색강채라는 마필과 마지막까지 대가리 싸마다 밀리긴 했는데, 이 백색강채가 잘 뛰긴 잘 뛰더라고. 백강자마잖아요. 그래서 6번마 금화수프림은 1700에서 다시 한번 관시권으로 가져갈 마필이고, 4번마 탑뮤직이 직전에 1700 경주거리에서 강민이 이거는 뭐 인기 4위였던 말인데 강대가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무조건 대가리다 놓고 때렸는데, 그때 이 천지애가라는 마필가 동반 입상하면서 21.4배짜리를 적중을 했어요. 근데 이 천지애가 인기 7위였는데 배당문 바람이 엄청나게 현장에서 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하문일 마주의 마필이잖아요. 천지애가가요. 어쨌거나 이 4번마 탑뮤직이라는 마필은 직전에도 강민이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이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뭐 2번, 11번, 6번, 1번 신신장수도 이건 좀 덜 팔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팔리겠습니다만 4번마 탑뮤직은 다시 한번 노립니다. 이거는 4번 탑뮤직, 우선 관심 많은 4번 탑뮤직이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별정 B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두둑한 배당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전력 편차가 크지 않아요. 고만고만한 마필들이다 보니까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자력 승부 가능하다라고 평가되는 마필이 한 7, 8마리 정도가 보여요. 뭐 일본은 놀부천하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직전 1700m 뛰는 걸 보니까요, 역시 1700에서 한 번 더 뛰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로 판단이 되고, 4번마 멋진 금성이 직전 1700 첫거리 도전에서 목차로 깨졌는데 뭐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마 흥행질주는 직전 경주에서 묻지마 대가리, 강력한 노림수로 세워놨던 경주죠. 흥행질주 놓고 그레이트 칸에 91배짜리 고배당을 두둑하게 한 거라 챙겨 먹었던 녀석입니다. 이 마필의 약점은 역시 좀 발주 대하시가 빠르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1700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좀 더 뛰어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직전에 또 그 전경주 뛰는 내용을 보면 이제는 뭐 걸음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번 흥행질주도 관심권, 7번마 천지애가도 직전 경기에서 21.4배짜리를 두둑하게 챙겨 먹었는데, 제가 좀 전에 6경기에 말씀드렸습니까? 이 하문일 마주의 마필이에요. 하문일 마주하면 또 강민과 각별한 그런 인연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7번 천지애가는 아끼고 자시고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직전에도 그런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끼고 자시고 없어요. 이것도 또 가는 겁니다. 8번마 윈드스카이가 직전 경주에서 좀 아쉽게 깨졌는데, 그 전에 10월 26일 날 1700에서 뛰었던 내용을 보면 또 상당한 근성을 보였거든요. 역시 1300보다는 1700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썬파이팅도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상승세가 좋고 직전에 자력 고배당을 터뜨렸던 것이고, 뭐 11번 창성강자 역시 1700이 강점이 있죠. 7월 28일 경주 1700에서 인기 11위였던 마필이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그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직전에도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끈기가 살아 있었고요. 이런 마필 다들 지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팅은 기술이라고요. 이렇게 가능성 있는 마필 여러 마리가 있지만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인기마 솎아내고 또 확실하게 노림수로 있는 복병마도 꼽아내고, 그러면서 메이드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강민이 확신을 갖고 때릴 축이 있어요. 확신을 갖고 때릴 축. 지금 제가 몇 마리 말씀드렸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리 말씀드렸습니까? 7마리? 이 7마리 가능성 있는 마필 중에 절반 이상은 잘라내야죠.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절반은 잘라내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때리는데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줄 관리마가 있습니다. 인기 순위에서는 한 4위권, 5위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충분히 배당이 엮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자신있게 붙어봅니다. 중고배당을 노리는 승부경주,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별정 A 3세마 레이스입니다.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가 초반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이스트반이 일단은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어요. 직전에도 4번 게이트였는데
안쪽에서 선행을 나설 거라고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조건 선행이다. 왜냐하면 상대 선행마가 다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이다. 대가리 세워놓고 7.4배짜리를 적중했는데 그냥 앞선에서 두 마리가 그냥 따당으로 끝나버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 선행만은 아니지만 선행을 했을 때 좀 더 뛰는 스타일인데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기 때문에 1번만 이스트반이 되든 안 되든 강하게 밀고 나설 상황이죠. 다만 부담 중량이 4kg 늘어났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대 선행마가 여러 마리가 있어요. 뭐 금화 에자일이라든가 뭐 퍼스트 드림 같은 것도 모래를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앞선에 갈 거고 6번마 DK 별지, 또 9번마 DK 퍼미르, 뭐 그 외에도 발빠른 마필들이 또 몇 마리가 더 있고요. 선두권이 굉장히 빡빡하게 흘러갈 텐데 1번마 이스트반 선행을 나선다. 버텨 못 버텨 한 반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9번마 DK 퍼미르가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봐요. 10월 26일 경주에서 13.5배짜리 때려 먹었을 때에 그때 2번 게이트 선행을 했죠. 그리고 8월 17일 날 데뷔전에서는 굉장히 빠른 페이스였는데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기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결승선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추입력이 쌈박했거든요. DK 퍼미르는 선행도 되고 추입도 되는 마필인데 거리가 줄어서 불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9번 DK 퍼미르가 오히려 여기서는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10번마 옥룡도 직전 1300에서 깨졌습니다만 10월 13일날 1000m에서 뛰는 내용을 보면 또 상당히 근성이 있고 11번 장산몬스터도 데뷔전에서 인기 9위였는데 이게 결승선 끝걸음이 살아있었거든요. 이제 실전 경험 마쳤고 먼노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다. 당연히 여기서는 뭐 강공의지를 읽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선우럭키도 직전에 잘 타고 깨진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가 워낙 강했죠. 그래서 오늘 안쪽 게이트 2점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하고 뭐 가능성 있는 마필 지금 여러 마리가 있어요. 뭐 얼핏 보더라도 1번, 2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5마리 4번 퍼스트드림까지도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 9번마 DK 퍼미르라고 봐요. 9번 DK 퍼미르 가장 안정적인 전력 앞뒷방이 다 있는 마필 9번마 DK 퍼미르를 다시 한번 실전 배팅의 중심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3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입니다. 이번 구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린 마필이 안토니오의 5번마 다이나믹 커밍이 아닐까 예상이 돼요. 직전에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에 출전해서 강적들 틈에서 깨진 마필입니다. 이 5번마 다이나믹 커밍이 편성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직전에 과천시장배까지 뛰었기 때문에 센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예상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할 겁니다. 이 다이나믹 커밍은 직전 경주 과천시장배 편성이 세서 깨졌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공부 못하는 애들 얘기고 정말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예상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다이나믹 커밍이 직전에 깨졌던 이유는 강적들 틈에서 외곽을 돌다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래를 맞지 않으려다 보니까 전개가 제대로 풀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 전에 10월 6일 경주, 8월 31일 경주 보면 계속해서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5번마 다이나믹 커밍이 과연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강민은 5번마 다이나믹 커밍을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부가 되는 거예요. 안쪽에 1번마 화이팅 램퍼도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아마 이게 깜빡이를 팔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직전에 이 글로벌 보스와 같이 뛰면서 글로벌 보스에게 졌어요. 그런데 글로벌 보스는 7번 게이트의 부담 중량이 2kg 늘어난 조건 아니겠습니까? 화이팅 램퍼는 1번 게이트로 들어왔고 부담 중량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직전에 글로벌 보스와 같이 떴을 때 착차는 크지 않았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번마 화이팅 램퍼가 더 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1번마 화이팅 램퍼가 깜빡이로 팔립니다. 5번, 1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강민이 이 두 마리 다 부러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승부가 되는 겁니다. 강민이 놓고 때릴 마필, 최근에 사연이 계속 있었던 마필입니다. 사연이 계속 있었고 또 인기마로 팔렸을 때도 있었는데 강민이 좀 불안하게 꺾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놓고 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주거리가 1300m이기 때문에, 또한 선두권이 자칫 경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선행은 8번마 레벨탑이 나가요. 이게 가장 빠르다고 봐요. 레벨탑. 레벨탑은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앞선을 가는데, 레벨탑이 앞선을 간다 해서 버틸 수 있느냐, 1300을 과연 앞선이 뭉개지는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거를 잘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좀 말이 많아졌는데 어쨌거나 이번 구경주는요, 인기말을 놓고 때릴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인기도에서 살짝 비껴있는 강민의 관리마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고 역으로 때립니다. 인기마와 동관 이상 하더라도 중배당은 나와요. 복병마를 놓고 인기마에도 물론 때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인기마가 다 부러지는 그림에서는 중고배당까지 충분히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구경기는 배팅 강도 올려서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빡빡한 편성입니다. 앞으로 장래성 높은 관심 마필들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는 난타전 편성인데요. 자, 이번 식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고 또 배당도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 판때기예요. 초반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안쪽 1번마 PK 전사가 1번 게이트면 되든 안 되든 선행 트라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번마 백스핀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앞선을 가야 더 뛰는 말입니다. 승군 이후 두 번의 경주는 지금 선행을 못 가고 있습니다만 원단 순발력에서는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3번마 블루파이어가 직전에 1700m 출전해서 무기력하게 깨졌어요. 근데 오늘 다시 1300m 적정거리로 내려왔습니다. 내선에서 최적 곱하기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마 블루파이어도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 것이고, 4번마 컴플리트 캡틴이 승군전인데 상승세 좋아요. 6번마 이글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군전이지만은 직전 경주 그 전 경주 계속해서 또 연속 적중했던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1번마 그롱독수라는 마필도 승군전이긴 한데 최근에 2연승을 때리는 경주 내용을 보면 정말 좋아요. 11월 2일 경주에서는 안쪽을 째고 올라오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에 외곽을 두면서도 상당한 근성을 보였는데 실전을 거듭하면서 빠르게 늘어나는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능성 있는 마필,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는 난타전이에요. 자, 여기서 놓고 때릴 대가리 있습니다. 대가리 있어요. 강민이 데뷔 초부터 말씀을 드렸죠. 1군까지 갑니다. 이거는 1군까지 가는 말인데 1군 올라가는 과정에서 잠깐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이 폭발하면서 1군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강민의 관리마가 있습니다. 대가리 확실하게 세워놓고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 승부를 적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주는 선두권이 팍팍합니다. 선두권이 팍팍하고 경주거리가 1300m로 펼쳐진다. 그 부분이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 안 빠지는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 압축 막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800m 별정 비용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11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처럼 꼬시는 경주인데요. 강민이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는데 쉽게 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래 이번 경주가 출전 등록이 한 22마리 정도 됐어요. 근데 10마리가 지금 출전을 못하고 12마리로 출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민이 아주 찐하게 노리는 고배당 관심마가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는 이현종의 고반마 허시대보가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최근에 지금 5연승을 때리는 상승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좀 퍼펙트하게 그렇게 능력 발휘를 해줬어요.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서 선두권 외곽을 압박하고 신마신차 압승을 거뒀는데 결승선에서는 그냥 뭐 붙들고만 들어가요. 놀면서 들어가는 내용이 정말 대단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 허시대버가 순군전이라도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강민은 이 마필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뛰었던 내용은 좋은데 뛰었던 상대들의 면모를 쭉 살펴보면 센 말들이 없어요. 계속해서 약한 상대, 그것도 느리게 흘러가는 편성에서 자기 페이스대로 레이스를 끌어가면서 선전을 했던 것이거든요. 뭐 능력 사이즈가 출중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순군전의 1800 척거리 도전의 국산마가 부담 중량까지 1.5 늘었는데 강축으로 팔린다. 그런 상황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뭐 허시대보는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이번 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장 변수가 있어요. 일단 주로 컨디션을 봐야 되고 현장에서 마체중도 확인을 해야 되는 강민의 관리마가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 3번마 매상백승이 이게 얼마나 팔릴까요? 아마도 인기 순위에서 한 8위권 뭐 9위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근데 이 3번마 예상백승은 직전에 인기 7위였을 때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녀석이거든요. 물론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6착으로 깨지긴 했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인 겁니다. 직전에는 착지불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 전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고 아예 최후미에서 전개를 끌어가는 내용이 좀 좋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1400m도 이 마필에게 어울리는 경주거리가 아닙니다. 예상백승은 5월 26일 경주에서 그때 강민이 이걸 승부막건으로 때렸죠. 플랑포드의 예상백승을 31.9배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1800이었는데 뭐 88 빅토리도 이겼고요. 제왕이별도 이겼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마 예상백승은 강민이 계속 좀 배당을 째려보고 있는데 오늘 1800 경주거리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마필도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고 2번마 우리는 직전 경주에서 대가리 쳤는데 직전에 점핑 출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3군에서 뛰던 말인데 11월 16일 날은 2군으로 점핑 출전을 했어요. 감량 조건을 노리고 점핑 출전하면서 대가리를 친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 경주가 순군전인 거예요. 그런데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났어요. 직전에 감량 조건을 노리고 점핑을 했던 마필이죠. 오늘 부담량 55로 늘어났어요. 순군전인데. 근데 이게 아마 깜빡이로 팔 가능성이 높죠. 이런 마필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고 아예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마와 동반 입상 하더라도 중배당 이상은 뭐 충분히 놔둘 상황이고요. 인기마가 부러지면 대박배당이 엮일 수 있어요. 이번 11경주는 최당은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하게 한 구나 챙겨 먹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은 인기마 3파전으로 볼 수가 있어요. 1번마 원더풀 딕시와 4번마 플래티넘 유로, 5번마 데디글로리. 액면상은 이 세 마리가 대끼를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마 원더풀 딕시와 4번마 플래티넘 유로 두 마리가 순군전인데 상승세가 좋잖아요. 1번마 원더풀 딕시는 1번 게이트까지 잘 뽑았고 직전에 12.5배짜리 앞쪽 승부를 때려 먹었는데 10번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행을 나서면서 한 바퀴 돌았죠. 근데 그 전에 11월 2일 경주에서는 선행이 아닌 외곽 선입으로 마지막까지 근성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1번마 원더풀 딕시 감량 조건까지 좋고 1번 게이트고 다만 모래를 좀 덜 맞는 레이스를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순군전에 인기 1위로 팔린다. 조금 좀 고민이 되고요. 4번마 플래티넘 유로라는 마필도 10월 19일 날 공백기 길었지만 강축으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9번 게이트 선행하고 한 바퀴 돌았고 직전에도
8번 게이트였는데 뭐 사뿐하게 선행을 가더라고요. 뭐 현장에서 배당반 바람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었죠. 결국 그 김영근 기수 그 700승을 달성했단 말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면서 대가리 쳤는데 이것도 승군자지만은 깜빡이로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4전 4승이고 5번마 데드글로리가 웬만한 편성에서는 그냥 선행을 뽑아 나설 수 있는 기본 스피드는 아주 빠른 마필입니다. 그래서 1400에 대한 경쟁력도 충분하고 먼노 기수고, 그래서 1번, 4번, 5번 앞선에 갈 수 있는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좋은 대끼리 팔리고, 그 다음 순에서는 6번마 레이징 엔젤이 직전에 안쪽을 파고 올라오는 끈기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레이징 엔젤도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레이징 엔젤은 일단 1400에 대한 거리 검증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고배당 복병마로서는 두 마리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안쪽에 있는 3번마 머니대륙입니다. 머니대륙. 직전에도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 직전에 인기 10이었죠. 인기 10이었을 때도 고배당을 노렸는데 3착 싸움에서 거의 착차가 없었어요. 마지막 끝걸음을 보였습니다. 이 머니대륙은 1400m가 적정거리예요. 9월 28일 날 2차 입상을 하면서 중고배당을 터뜨렸을 때 그 경주량이 어부지리가 아니었고요. 지금 전적에는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4연속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이거든요.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습니다. 선두권이 자칫 삐끗하면 여지없이 추입으로 날라올 마필은 3번마 머니대륙이다. 이런 마필은 좀 고배당으로 충분히 좀 엮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다양한 승식이 있기 때문에 3쌍승식이나 3복승이나 충분히 엮어가면은 짭짤한 배당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인기 많은 1번, 4번, 5번이 되겠습니다만은 3번마 머니대륙 같은 마필도 폭탄 배당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배당 관심 많은 3번마 머니대륙이 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난타전 편성입니다.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 경주예요. 지금 인기도를 좀 예상을 해보자면은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 것 같아요. 뭐 1번만 마크 스토리, 또 3번만 극기상진이나 4번 브레이브킨, 6번 글로벌 에이스,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고, 뭐 2번만 바램이나 5번만 IBS 킨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안쪽에 있는 6마리가 인기마로 팔리죠. 10번만 큐피드 가이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고, 또 발주 대세가 빠르지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인기도에서 살짝 좀 비껴 있을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쨌거나 난타전입니다. 마지막 13경기는 난타전인데,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는 경주지만 강민은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마지막 경주는 안 빠지는 대가리겠습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 안 빠지는 대가리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갑니다. 강민이 데뷔 초부터 강조해 말씀드렸듯이 1군까지 가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1군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능력마가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마필이 있고, 또 후착 도전에서도 어설프게 팔릴 인기마보다는 좀 짭짤하게 배당을 낼 수 있는 관심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메인 승부는 확실하게 적중을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경주인 만큼 일요병마를 위해서라도 배당에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적중을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 13경 적중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배당도 두둑하게 놔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마지막 13경주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두둑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1월 4일 토요 경마 고배당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